자, 돌발 퀴즈. 여러분, 영업, 마케팅, 브랜드의 차이는 뭘까요? 채팅창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영업, 마케팅, 브랜딩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쪽 분야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영업이 뭡니까? 마케팅이 뭡니까? 브랜딩이 뭡니까? 이것들의 차이는 뭡니까? 인사 담당자가 물어본다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채팅창 안 올라오는데요. 물어봐도 어려워요. 영업, 직접적인 판매 촉진. 아, 그렇죠. 브랜딩, 정체성을 구축하고, 마케팅은 물품, 회사, 가치 등을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야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건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업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원한 분야에 따라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의를 내려야 돼요. 내가 하는 업에 대한 정의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한번 보면서 여러분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영업은 직접적으로 파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근데 마케팅은 직접적인 게 아니라 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부분, 제도를 통해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브랜딩은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브랜드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끝도 없이 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내가 채용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고객이 되어서 막 알려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브랜딩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나눈다라면 브랜딩이 최고겠죠. 그럼 모두 다 나의 상품과 서비스와 모든 것들을 알려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브랜딩이 큰 의미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요. 나나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나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요즘 단어로 추앙하도록, 나를 추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만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초보였던 제가 어떻게 이제 디지털을 사용하면서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제가 지금도 잘 못하긴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올리는 걸로 가볍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처음에 이거 사진 제대로 올리는 것도 풀샷 올리는 것도 몰라가지고 사진이 맨날 깨져가지고 이렇게 올리긴 올렸었는데요. 인스타도 어쨌든 인스타는 저는 써보니까 링크를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글을 또 전체를 이렇게 저는 글을 좀 길게 쓰는 편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스타를 조금 더 축약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번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만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했던 것을 이미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유튜브의 영상을 1시간짜리 찍더라도 1분 이내로 압축해서 릴스로 뽑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팔로워들이 금방 확 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블로거들한테 초대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유명하신 분들, 지금 뭐 이름만 언급해도 알만한 작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블로그 모임에 초대받아서 강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6년도에 개설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오래되었죠. 화석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블로그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 블로그 때문에 굉장히 제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브랜딩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요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스북입니다. 이 디지털 멘토 혜민아빠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세바시에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초대를 해서 블로그를 쓰게 되었고요. 이 친구가 이제 트위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트위터를 하게 되었고, 페이스북도 이 친구가 해봐라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펌지를 했죠. 제가 쓴 글을 제가 이제 펌지를 한 거죠. 책으로 이제 쓴 거를 가지고 펌지를 하니까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6개월 뻘짓을 하다가 이거 뭐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처럼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를 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선생님도 여러 가지 행사나 모임을 하면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이번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신청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학교 전체 학생이 7,000명이 되는 학생한테 전체 이메일을 보내고 3번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캠프 모집하는데 20명 모집됐대요. 20명 모집됐대요. 너무 힘들대요. 막대한 예산을 투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제 패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7,000명, 재학생 7,000명인데 700명하고 패친을 패치를 맞았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를 맺기를 하고 그 친구들한테 댓글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사나 모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집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그냥 만만하게 인원이 적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의를 다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페이스북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도 그런 전략적인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역시도 사실은 제가 한 8년, 지금은 9년째네요. 9년 전에 개설을 했는데요. 내가 강의를 하는데 이런 노하우를 왜 내요? 내놔야 돼. 그리고 또 누가 들으면, 누가 강의를 초대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 유튜브는 안 해. 이런 생각을 했었죠. 돈 주면 이제 유튜브 출연하거나, 이런 거는 있어도, 방송에 출연하거나 하는 거는 있어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개설은 해놓고,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이제 강의가 없으니까 유튜브라도 개설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설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 저 역시도 굉장히 이제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면서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모시려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날카롭거든요.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한 2,000명 정도가 겨우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역시도 이제 여기에서 제가 더 유용한 정보를 어쩌면 강의보다도 훨씬 더 정리된 정보를 매끄럽게 전달해 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내 걸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그냥 나만 알고 꽁꽁 이렇게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줘야 돼요. 남한테. 그리고 최대한 알리고 여러분 교훈이나 깨달음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줄수록 이게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다양한 디지털들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굉장히 이제 브랜드를 잘한다 이런 소리들도 과정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이제 검색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모든 포털 사이트에 이름만 쳐도 검색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시대인 만큼 여러분이 어디를 보더라도 검색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검색이 되면 검색이 될수록 여러분 이름에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전공도 여러분 정말 서로 다 다르던데요. 광고를 하고 싶다, 여러분이 뭐 엔지니어를 하고 싶다, 홍보나 마케팅을 하고 싶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검색을 했을 때 가능한 첫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계속해서 글을 올려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연관어로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최고의 마케팅은요, 저도 이제 강의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할 때요, 책을 들고 이제 대학마다 강의 좀 주세요, 강의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학교의 취업 지원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죠. 찾아가면요,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책 놔두고 가세요. 이렇게 책장사로 이제 오인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자존심도 좀 상할 뿐만 아니라 시간 대비 회수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시간은 많이 썼는데 들어오는 부분은 너무 작은 부분이죠. 물론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럴 필요도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고객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로그, SNS, 그 다음 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책을 써야지 이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알아보도록 만들 수 있겠구나. 나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졸업하는데 기업들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어이구,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학교에 여러분 찾아올까요? 안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의 99.9%가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간혹 특별한 경우는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SNS에 여러분의 어떤 지혜나 정보나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 놓으면 온다라는 겁니다. 검색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잘해요. 스스로 잘한다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쓰신 분을 보고 나서, 이걸 글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블로그에도 이제 상담글을 많이 올리게 되었고, 언론에서도 이제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는 이런 닉네임도 쓰게 되었고, 책도 그 덕분에 한 12권 정도 이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한 KBS, SBS, MBC 뭐 메이저 방송은 다 나가봤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2년 정도는 고정 방송으로 해서 10년간 이렇게 방송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초대받아 갈 정도로도 했을 거예요. 이 SNS나 블로그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렇게 나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한 이후에 씨앗을 계속 뿌려나간 거죠. 사실 세상 사람 신경 안 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스냅샷, 뭐 사진,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는데 반응도 별로 없어요. 시덥잖아요. 그럼 나는 온 노력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쓰는데 반응은 요것밖에 없어? 하고 굉장히 실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유튜브도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조회수가 몇십 개밖에 없어. 아니 때려치워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가치를 향해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라면, 특히 저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돼요. 이 씨앗이 자라든 자라지 않든 계속해서 남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농부의 마음으로 계속 나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 좋은 가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려나가는 태도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깨닫고 어리석어서 실수했었던 그런 경험, 내 사례들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이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